자, 지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되어 있는데요. 혐의는 이렇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폭동, 친위 쿠데타 외환 유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조수사본부가 일단 청구를 했는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만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그동안에 엄청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 세계 아는 분들이 증언해 주는 게 그거예요. 전혀 별개의 세상에서 논다는 거죠. 예. 소위 이제 판사라는 종류들, 검사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란 존재로 인해서 하루하루 한국 경제가 얼마나, 그리고 국제 평판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고 미래가 나빠지고 있는지를 뻔히 아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씨가 그 말을 하더군요. 저 진압이 친위 쿠데타 경우는 정말 오래 걸리고 잘 안 된다 하는 것. 집의 상층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최종 권력 하나만이 교체하려니까 모든 것이 지뢰밭이고 모든 것이 방해물이고 이렇다는 거죠. 사실 사안의 성격으로 보면 그냥 영장 청구하면 바로 발부하는 게 순리에 맞을 것 같은데 정말 기각을 하려는 건지 이 시간까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모두가 마음을 졸여요. 네. 내일 최상목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두가 마음을 졸여요. 우리가 분명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정의로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립무원된 이 사람처럼 애를 태워야 되고 하루하루 지켜보는 걸 하루 종일 영장 발부 언제 되나 아마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스픽스 보시면 다 똑같았을 걸. 예. 하루 종일 속보 봤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죠. 제가 서부지법에 지금 영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서부지법을 30년 전에 제가 출입했던 예. 출입처인데 원래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새벽 0시에 영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당직 판사거든요. 당직 판사가 보고 그냥 출근하기 전에 이거 내주는 게 상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아침에 나왔어야 돼요. 아마 공수처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경찰로부터 사건 받아서 지금 공조본이니까 공수처에서 청구를 해서 지금 원래 신청을 경찰이 하고 그걸 공수처가 받아서 이제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한 것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양이 많다. 지금 지난주 말에 나왔던 검찰발 김용현 영장만 봐도 지금 뭐 70~80%가 대부분 그 윤석열 혐의잖아요. 네. 윤석열의 발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는 그 절차가 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공격하는 건 뭐냐면 이게 수사 권한이 없는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건과 관련된 법리도 봐야 되는데 동시에 수사 주체와 관련된 소송법, 절차도 지금 또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설명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다른 정치적 고려가 없다면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정말 우리 댓글창 흐리고 있는 사람들 좀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영장이 취소됐다는 이야기 어디서 듣고 가짜뉴스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건지 영장 청구가 취소되지도 않았고 영장 청구에 대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은영 의원은 오늘 밤 12시 전에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제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혐의가 많고 대통령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영장 발부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이제 발부된다는 전제로 얘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는 것은 엊그저께 검찰에서 발표했던 그 윤석열 혐의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증거까지 다 붙여서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내놓은 걸 보면 영장이 이제 발부될 건데 영장 발부를 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공조수사본부에서 자 신병 확보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공수본 같은 경우가 얘기한 게 뭐냐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다 한 거죠. 만약에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 경호처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했을 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일정한 충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은 뭐냐면 모든 국민이 받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마저도
소위 공소장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거의 명백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일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죄명 자체가 소위 내란과 외환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서는 거의 있어보지 않았던 선례가 별로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한 내용의 소명이 있다는 부분들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제출을 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얘기를 해서 변호인단이 앞으로 제기 못하게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전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오늘을 넘기게 됐을 때에는 그렇다면 검찰의 공소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공조본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상당히 예를 들면 법적인 논란들을 야기하거나 소위 이 검찰 또는 공조본의 수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드러날 수 있는 측면들도 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중에 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는 것이 법원 스스로의 자기의 명예와 양심을 지키는 길일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제가 볼 때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곽근 변호사, 윤석열 변호인이죠. 이 사람은 체포영장 권한이 공조변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다수설입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저 부분은 오늘 이제 영장이 청구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 무산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 윤곽금 저런 자들이 지금 뭐 이 주체가 맞지 않냐, 수사기관의 주체가 맞냐 안 맞냐 떠들잖아요. 저것들이 현직에 있을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다 늘어주는 자들이에요. 예. 지금 와서는 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냐?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한답니다. 경찰은 같이 공조본부 한답니다. 네. 얼마든지 대응되잖아요. 예, 예.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을 그냥 막 주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공수처장이 이 국회 상임위장에서 야당 의원 질의하면 윤석열에 대해서 너무 극진한 태도와 뭐 이걸로 좀 비굴해 보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들 했어요. 근데 결국 영장 청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모습이 도대체 윤이 뭐길래 이렇게 설설 기어야 되는가. 그리고 과거를 되짚어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무수한 대통령들이 이런 식의 일들을 당해왔는데 뭐 검찰 수사를 받는다든지 뭐 심지어 구속이 된다든지 뭐 처벌을 이렇게 설설 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이 무엇길래 그야말로 뭐 지어 마신 저 왕을 모시듯이 저렇게들 다들 태도를 취하는가. 구속되게 되면 학문 검사부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이거 포승줄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윤도 지금까지 저지른 죄목만 한다 하더라도 그걸 배경으로 가혹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왜?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건 없냐 이거예요. 법리대로 처분하라고. 그건 맞는 소리인데 그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공손하고 뭐 떠받들듯이 하고 조심해 조심을 거듭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체포돼서 끌려가는 모습도 반드시 우리는 봐야 되겠고. 근데 이제 검찰의 입장 말씀 끊었습니다. 네, 예.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윤곽근이라는 자가 정말 검찰을 죽어가는 검찰을 완전히 명을 따는 지금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검찰 특수부가 수사 권한을 인정해서 공수처로 윤석열 사건을 넘겼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특수부가 공수처와 공조본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영장을 친 거거든요. 검찰이랑 같이 친 거예요. 근데 윤곽근은 누구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갔던 특수부의 소위 말하면 오늘날 중수부죠. 중수부 검사장까지 하던 자가 어떻게든 검찰의 형태라도 살려보려고 애쓰는 후배들을 작살내고 있는, 사실 검찰 폐지에 결국은 마지막 그 세기를 박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죠?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지 않은데 지금 상황이 사람을 저렇게 만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김갑수 선생님도 그러지 예. 않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원래 저랬던 거죠. 아니 멀쩡했던 사람도 검찰 예. 조직에 들어가서 몇 년 굴르면 이상해지더라. 그런 모습을 봐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저 사람이 실제 윤곽근이라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네네. 윤석열이가 저질렀던 행위를 잘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너무 잘 알겠죠. 국회 군을 몇 명을 동원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실탄을 가지게 했으며 국회의사당 문을 따고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내라고 했던 그 사실을 진짜 모르고 뭔가 오해가 있다. 윤석열이 한 행동과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다라고 판단해서 저렇게 번번스럽게 국민 앞에서 그럼 저 원래, 사람은 저기 예. 뭐죠? 그 검사가 아닌 거죠. 예. 자격이 없는 거죠. 저 내용을 보고도 저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법리 논쟁을 다투는 게 아니죠.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지체시킬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곽근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 지들이 3번씩이나 출석을 거부해 놓고도 변호사가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하듯 심야에 청구. 저 이 말에 완전히 놀랐어요. 군사작전 누가 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심야에 한 거잖아요, 그것도요. 10시 반에 시작을 했으니까 소위 1,500명에다가 3,000명을 동원해서 군사작전을 누가 지시했습니까? 윤석열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심야에 지시를 해서 그 시민들이 그 야밤에 뛰어와서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총구를 손으로 막았던 상황인데 저기 윤석열 방어한다고 한다는 얘기가 야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잖아. 우리 왜 체포영장을 군사작전하듯 심야에 청구를 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이미 법조인으로서의 자기 양심은 사라진 거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에 그 전체를 모아서 한마디로 번역하면 안 죽었잖아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조금 전에 니들 안 죽었잖아. 검사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검사다운 멘트를 윤곽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검찰청을 출입한 기자 중에서 유일하게 해직돼서 밖에서 사실 이렇게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대검찰청 출입하면서 배운 게 그거야. 아, 얘들은 진짜 정치 검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팩트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10가지 죄가 있어도 이거를 어느 걸로 기소를 할까, 어느 걸 봐줄까를 판단하는 게 특수부 검사들이에요. 자기들이 엮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죠. 10개 혐의가 있어도 하나도 기소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도 없어도 기소할 수 있는 게 특수부예요. 그게 검사다운 거예요. 특수부에서. 근데 지금 그 윤석열을 손절한 것처럼 보이는 검찰의 태도는 뭐냐면 그나마 자기들이 그동안 윤석열 밑에서 한 짓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검찰 형해화된 검찰의 뼈라도 추려볼까 하는 조직 이기주의적 반로에서 나온 것이고 윤석열을 내주고 우리 조직은 살자. 그럼요. 윤곽근이 사실 검찰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본인들 뜻대로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지금도 보수 언론이 정말로 쫄쫄쫄 따라다니는 그냥 강아지처럼 굴고 있을 때는 저 말을 먹히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세상이 이제 뒤집어졌죠.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누구도 방송통신 사업자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실이 생각보다 빨리 전파되고 그리고 특정한 사실을 정의롭게 외친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이 사람이 지금도 저런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숨길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국민이 개돼지니까 그 말도 미안한 거고 국민이 쓰레기니까 1년 지나면 다 까먹을 거다. 이제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됐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다. 사법고시 한 사람이 검사장까지 한 사람이 국민 앞에서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저게 먹힐 것이다. 나는 우리 자식한테 저런 사람 되라고 안 시키겠어요. 차라리 공부 못하는 게 훨씬 낫다.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게 낫다. 저는 윤석열과 관련돼서 최근에 일어나는 그 주변 인물들의 저런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로 대단하다가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다. 그걸 뻔뻔하게 나와서 언론에 이야기하는데 언론은 기계적 균형이라는 거 다 써줍니다. 국민이 쏟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좀 심리적인 걸 얘기하겠는데 우리
우리나라 백년사에서 특권 귀족이란 걸 2번 맞이했어요. 죄를 지어도 다 사면받고 무조건 돈을 많이 갖게 돼 있고 하여튼 모든 중요한 자리는 다 차지하는 이 특권 귀족이 한 번은 군인들이었고 지금은 이제 검사들이에요. 근데 군인들은 차라리 안 보이는 다른 별종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 우리 일반 사회에 딱 들어가고 딱딱딱 차지하니까 약간 좀 둔감해진 것도 있어요. 군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좀 그랬다고. 근데 검사들은 우리 동창들 가운데 저 어떤 놈들이 시험 받은 다음에 귀족이 되고 그들끼리 다 혼인 관계 맺고 주고받고 하면서 밀어주고 땡겨준 다음에 엄청난 귀족, 신분 귀족들이 돼 있고 지 후배들로 하여금 쭉 영속하려는 이 모습을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사라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저 특권 의식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니들이 뭔데 이런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저러느냐. 그런데 그 초법적인 자의 최정점인 윤석열이가 대통령 자리를 떡 처지하고 앉아갖고 2년 반 동안 모든 걸 해먹은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